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곳곳에 안개가 꼈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꼈는데요. 특히 오늘 밤 강원 영동과 경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55km 내외까지 달하겠다고 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 서리가 내리고 오후엔 비 소식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농작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 공모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문화의 달인 10월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오늘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또 취재 기자회견에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국장 철거 반대 대책 국장 점거와 고공농성으로 중단되었던 철거 공사가 어제 재개되었습니다. 또 이날 열렸던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의원이 지출했던 공유재산 원주 아카데미 국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종 의혹 해소와 시민 간의 갈등 종식을 위해서 상정되었던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내에서 5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에 따라서 도방역대책본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전체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수요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과대학들도 잇따라서 중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지난 27일부터 수요 조사 공문을 접수하고 중원에 대한 검토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4개 대학은 대부분 중원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원주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또 공급업체 공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요. 또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청 자치행정과의 정미남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모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 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고향사랑 기부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의 답례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별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고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원주시에서 선정한 지역 특산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부액의 30%까지 특산품을 보내드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경우는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답례품까지도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로군요. 이 기부 방법, 이 기부금 용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기부하는 방법으로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은 저희 이제 인터넷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으로 기부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전국 5,900개 농협은행으로 방문하시면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용도는 지금
법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용도는 청소년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야, 현재 올해 시행되었던 고향사랑 기부제, 이 답례품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답례품은 원주시에서 생산 제조되어서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으로 올해 1월부터 50개 답례품 그리고 40개 업체에서 50개 답례품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 농특산물인 쌀, 작곡류, 전통주, 기름, 그리고 장류, 육류, 차류, 농산 가공품, 축산 가공품, 제빵, 전통 공예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다른 지역들도 보니까 이제는 네. 뭐 어떤 물건을 직접 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네. 부분 좀 정말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원주시의 답례품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주 고향사랑 답례품은 이제 우선은 그 자격이 원주시 안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되어서 원주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원주시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과 원주시에서만 또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만 이제 선정 운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원주의 브랜드 쌀이 이제 토토미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대표 브랜드로 이제 토토미를 활용한 이제 가공품 그리고 치악산 한우랑 이제 한돈 세트 그리고 전통 한지와 오칠 공예품 등 원주를 대표하고 있는 답례품이 많긴 하는데요. 주로 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답례품들이 기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반적으로 또 이제 그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25일이군요. 강릉에서 네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가 이제 열렸었어요. 네. 도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이제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특히 이제 원주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타 지역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활발하게 전략적으로 이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이제 또한 9월 4일 날 고향의 날 기념으로 해서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 박람회랑 수원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기부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전시 홍보하였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답례품으로 이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서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엔 이제 강원도 이제 18개 주민이 모인 이제 주민자치 박람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원주의 특색 있고 대표적인 답례품으로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이제 주민자치 위원분들뿐만 아니라 그 강릉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원주시에 대한 답례품에 대한 현장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원주시 고향사랑 답례품이 특색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 이 제도 홍보랑 답례품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해서 기부 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좀 마무리 시점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내년에 이제 답례품들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이제 공모를 이제 한다는 것인데 오늘부터라고요. 접수 기간이. 네. 며칠간 이제 운영되는 겁니까? 접수 기간이? 우선 공고는 띄어놨고요. 네. 공고가 이제 어제로 마감이 됐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청 접수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받을 계획인데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운영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답례품, 다양한 답례품이랑 공급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뭐 네.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네.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이 그 또 납품업체들은 선정할 예정인 겁니까? 우선은 이게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기준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서는 또 타 지역 물품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원주시에서만 생산된 농산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축산물, 임산물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개인 또는 기업이 이제 이 지역에서 원주 지역에서 제조한 물품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제 또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또 저희가 시지 자체적으로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통해서 최종 신청받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한 11월 말쯤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례품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이 수단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의 기부 참여를 이제 독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네. 지금 이 부분 지금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벌써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되어 가는 만큼 이제 기부자들이 이제 기탁하신 소중한 기부금이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으로 원주시에서는 이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의 정미남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10월 원주시 문학의 달이죠. 그런데 또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오늘 문학 콘서트를 끝으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문학 행사들이 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좀 소개해드리고요,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이제 네 번째군요. 올해 10월 원주시가 기념하는 네 번째 문학의 달인데, 먼저 그 원주시 문학의 달 행사 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가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문학 분야 네트워크 도시로 선정되면서부터 원주시는 10월을 문학의 달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6일부터 2주 동안 문학 관련 강연과 학술 무대 행사를 진행하면서 원주시의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4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문인협회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작가에게 듣는 창작 이야기라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시와 소설의 창작 과정에 대해 들어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토지문학관에서 박경리 문학과 세계문학 창의 로컬리티라는 주제로 이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학과 또 박경리 문학 관련 시민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제 10월 문학의 달 행사의 마무리로 오늘 저녁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를 열어 행사의 막을 내립니다. 문학 이야기와 시 낭송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원주시 문화예술과 황일근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10월 16일부터 2주 동안 원주 문학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강연, 학술, 무대 행사 등을 통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가입 4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문학이 선사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왔습니다. 문학의 달은 원주 시민들이 문학 분야 창의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향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세계인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도시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의 창의적 사고가 다양하게 발현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박경리 문학공원을 중심으로 행사들 많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또 이제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북카페 운영이 또 시작된다고요?
네, 박경리 문학공원을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고 또 문학을 느낄 수 있도록 북카페 공간을 새 단장했는데요. 어제인 30일부터 첫 운영에 나섰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문학의 핵심 사상인 생명사상을 담아낸 카페로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이 카페에서 쓰는 수저는 원주산 오칠기로 만든 수저고 또 메뉴에 원주의 특산물인 조엄 고구마를 활용한 라떼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 2층에서는 박경리 선생님의 삶과 문학 작품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전시실이 마련됐는데요. 이 카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시실과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전시 공간과 북카페 모두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시간에 맞춰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이 문학의 달을 맞아서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북카페가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학 공원에 와서 이 좋은 자리에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리고 문학 공원도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이나 뭐 이런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하고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 지역의 문학, 지역의 예술 공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진행되는 문학의 달 마지막 행사죠.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좀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지을까요? 네, 오늘 저녁 열리는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는 7시 30분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법천사지를 주제로 퓨전 창작 공연인 법천사지 석탑 이야기 공연이 진행되고요. 또 KBS 대하 드라마인 토지에 출연했던 배우 윤유선 씨가 토지 관련 시를 낭송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뮤지션 밴드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공연은 별도의 예매 과정 없이 무료 입장으로 즐길 수 있는 콘서트로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 콘서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10월의 마지막 밤. 좀 뜻깊은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 교육계의 좀 수건 사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원주 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사업이 좀 정말 이제 그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요? 네, 원주 지역 교육계 최대 수건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교육당국과 박길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원주교육청 이전 신축이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진에 나선 지 10여 년 만입니다. 1978년 명륜도에 건립된 원주교육지원청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청사를 옛 합성초 부지로 이전해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차질로 심의조차 받지 못해 사전 반려됐고 지난 7월 재도전한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 원주교육청의 현 청사부지 활용 계획 보강을 조건으로 이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중투위는 현 청사부지에 신설되는 단설 유치원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 2026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0억 원을 들여 옛 합성초 자리인 합성동 152-1번지 일대 부지 21,797제곱미터에 신축되는 원주교육지원청은 건축 면적 7,12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및 별동 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통과 조건인 단설 유치원 설립 보강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원주교육청 이전이 완료되면 신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원주 교육을 위한 교육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제반 여건을 잘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원주시가 사실 이 부분 좀 잠깐 이제 개입을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만은 학성초등학교 부지를 원주시가 매입을 하고 이제 개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이제 매입하지 않겠다. 대신 영서고등학교로 이 교육지원청을 이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었던 것이 이제 되었군요. 아무튼 뭐 현재 학성초등학교 자리에 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하고 그리고 현재의 교육지원청 부지는 이 단설 유치원을 만들고 이제 수요조사를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보육 조건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 좀 계획대로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원광수 원주시장과 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첫 번째 면담을 가졌는데 역시 뭐 합의점 찾지 못했군요. 네, 원주시와 아카데미 극장 보존측 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대화의 자리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과 범시민연대는 지난 26일 극장 현장 사무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범시민연대는 그동안 요구해오던 시정 토론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광수 시장은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7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거쳐 자료보관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입장 변화 없이 28일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이 진행된 데다 인근 상인 등 철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다며 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극장에 대한 추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뭐 합의점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게 뭐 형사사건까지도 지금 그 악화되고 있어요. 범시민연대 중 일부가 또 철거에 반대하면서 극장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일부 참여자도 경찰이 또 입건이 되었군요. 네, 원주원체수는 범시민연대 소속인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 및 지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시민단체의 활동에 나서면서 이달 초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철거 현장의 입구를 막거나 몰래 극장 내부에 들어가 5일 동안 무단 점거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원주경찰서는 어제 범시민연대 소속 3명을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죄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 시민단체와 용역업체의 충돌 과정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 위해 몰래 지붕 발코니에 올라간 혐의입니다. 연이은 입건에도 범시민연대는 어제 오후 원주시청을 찾아 항의 방문하는 등 극장 보존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국한 투쟁을 서로가 해야 될 사안인가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3년 전이죠.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에 생수 공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무산되었었어요.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 이 생수 공장 건립이 재추진되고 있군요. 네, 원주 신림면 송계리에 생수공장 건립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A사는 원주 신림면 송계리에 하루 2,000톤 규모의 취수정 사정을 갖춘 생수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임시허가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0년에도 강원자치도에 임시허가를 받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며 지난해 기간 만료로 임시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가 임시허가를 다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며 지역 주민들은 강원자치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백지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민은 송계리는 광역 상수도 연결도 안 돼 주민들이 식수와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수려한 계곡과 캠핑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영리를 위해 하루 수천 톤의 물을 퍼가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수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오랜 시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만큼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해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 사업도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인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과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의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긴축 재정에 불가피할 전망이라고요? 네, 횡성군은 최근 보통교부세 50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47억 원이 감액돼 초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교부세 감소율을 적용하면 보통교부세가 16% 500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8.3% 4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인 행성군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행성군은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분 반영을 위해 2023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 편성 때 삭감 위주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합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모색합니다. 행성군은 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사업비를 부서별로 26% 감액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입니다. 또 신규 사업 자재, 주요 긴급 사업 최소 편성, 대규모 투자 사업계획 재검토와 우선순위별 사업비 연차 투입 등을 논의 중입니다. 413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행사나 축제 예산 축소, 경상적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와 조정, 하반기 사업 추경 편성 등도 검토됩니다. 예. 자, 이런 그 예산 삭감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모든 부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 좀 어렵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0월 30일을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